포르투갈전에서 보여준 우리 선수들의 투혼,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계실 텐데요. 먼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 대표팀을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던 모습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경기를 잘 해내간 것처럼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습니다. Agradecer também, obviamente, ao Sr. Excelentíssimo Presidente pelo convite e por nos receber.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우리 대표단과 아주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그 다음 날인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경제인들과 이제 비공개 만찬을 대통령이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대한축구협회를 향해서 아주 뼈 있는 발언을 했다. 이런 사실이 전해져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저희 TV조선 단독 취재에 따르면요.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축구협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면서 이 축구협회에는 광고 협찬금과 같은 적립금이 많은데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포상이 너무 적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 한국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냄에 따라서 국제축구연맹은 1,300만 달러, 한화로 약 170억 원의 배당금을 우리 축구협회에 주게 되는데 축구협회는 이 가운데 70억 원가량을 선수단 포상금으로 사용해서 선수 한 명당 최대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억 원가량은 협회 운영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피파에서 170억 원을 받는데 그중에서 100억 원은 협회 운영자금으로 쓰고 70억 원만 이제 선수들한테 이렇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 아마 윤 대통령이 이런 배당금 배분 내용을 아마 참모들로부터 전해 듣고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 사실이 알려지니까요. 앞서 보신 대통령실 초청 만찬 자리에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초대받지 못했던 사실 이게 새삼 부각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대통령실 초청 만찬 행사를 되짚어보면요. 당시 월드컵 축구 대표들을 환영하는 행사였는데 막상 월드컵 대표단 단장을 맡았던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행사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이 배경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경위를 알아보니 대통령실이 정 회장을 초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통령실과 문화체육부 측은 선수들을 빛내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 회장은 배제됐다 이런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언론에 초청자 명단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서 정 회장을 초청하지 않은 게 대통령실의 뜻이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자 축구인들 사이에선 대통령실과 축구협회 사이에 뭔가 불편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지난 9일 민주당이 이 일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만찬 자리는 장관님은 초대 받으셨나요? 저하고 그 대한축구협회는 빠졌습니다. 왜 빠진 겁니까? 영빈관 행사가 선수들을 위주로 선수들이 빛나도록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장관님 참석 안 하시더라도 대한체육회 수장이 참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번 16강 그 진출에 빛나는 공로는 선수들한테 있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선수들한테 가야 됩니다. 네. 왜 선수들한테 가야 되는데 장관이 왜 거기에 참석합니까? 네. 하지만 기본적인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초대 만찬은 청와대에서 보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퍼포먼스로밖에 안 보입니다. 앞으로 문체부 장관께서도 이러한 거 유념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 안 받으신 거 반성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 패러다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선수들을 위주가 아니라 장관이라든지 다른 이 축구협회장이 이렇게 스포트레이를 봤는데 그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들은 선수입니다. 선수만 가면 모든 게 다 됩니다. 저희 TV조선의 문화스포츠부의 문승진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모경, 물론 이제 이분 핸드볼 선수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 핸드볼 선수 국가대표 출신이신데, 지금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도 이제 그 기사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축구인들도 미처 그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그 자리에 못 간 거를 모르고 있었다가 영상을 보니까 그 헤드 테이블에 당연히 축구협회장이 앉아 있어야 될 텐데 그 영상에서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축구인들 사이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제 이렇게 화제가 됐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문부 장관 좀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축구협회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했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참석자 명단이라든가 뭐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걸 다 대통령실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때문에 협회 입장에서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실 속내는 조금 당황하면서도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그 대통령과 축구협회장의 관계는 사실 월드컵 이전에 조금의 약간의 그 섭섭함이 있을 수 있었던 게 그렇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그 아시안컵 유치에 대해서 좀 네네네. 강력한 좀 그 희망을 피력했었거든요. 근데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뭐 정몽규 회장 나름 뭐 최선을 다했고 정몽규 회장이 한 600억 이상을 제시를 했는데 카타르가 1,000억 이상을 제시하는 바람에 뭐 유치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결국 돈싸움에서 밀렸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좀 유치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있던 차에 이번 일도 터지고 또 배당금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또 역시 돈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번에 그냥 선수들 위주로만 하겠다 하면서 배제를 했고 어쨌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좀 당황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저희가 이게 사적으로도 얘기를 나눴지만 굉장히 대통령실이 직설적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초청한 다음에 나중에도 전화 메시지 있으면 전해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의견을 표시해야 되느냐, 분위기를 보여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도 이렇게 국회에서 문제를 삼은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배당금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지금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 대통령의 배당금 지적 그거는 일리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생한 선수들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이 돌아가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당연한 일일 수 있겠지만 또 그 내부적인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좀 이게 외부에서 알고 있는 건 좀 다르거든요. 일단 FIFA 배정금이 170억인데 이미 그중에 한 79억 원은 이미 협회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먼저 당겨서 그래서 써버렸군요.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 그다음에 네네. 또 이 월드컵 본선 무대에 선수들 뭐 비행기값 또 거기 숙박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이미 그 들어가 정기로 들어갔다. 정기가 네네.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많은 분들이 170억에서 선수들이 2억, 야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나머지는 다 협회가 아니었는데 사실 협회 아시다시피 연령대별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17세, 18세, 19세 국가대표가 있고 또 거기에 주관하는 국제대회도 많고 또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지만 또 그만큼 많이 쓰는 조직이기 때문에 특정 그 연령대 선수들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또 위화감도 생길 수 있고 네네네.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참고로 그 FIFA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우승팀한테 배당금이 570억이 갑니다. 독일 월드컵 대표팀이 그 월드컵 열리기 전에 우승하면 선수들한테 1인당 5억 5천만 원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승해도 5억 5천인데 16강 2억, 뭐 3억 4천 그렇게 결코 뭐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사실 이 돈 보고 뛰는 게 아니라 어떤 명예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응원했던 것처럼 선수들이 이게 배당금 갖고 사실은 뭐 섭섭해하지는 않았을 텐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많은 금액이 있는데 왜 선수들 이거밖에 못 받지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도 역시 추측이기는 합니다. 월드컵이 마치고 난 다음에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그 의무 서비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부 이제 선수들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인가요? 의무 트레이너인가요? 예. 그분이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벤투 감독도 축구협회에 대해서 뭔가 지적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아마 윤 대통령도 그런 상황을 알고서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나. 이거 역시 추측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어제 또 상황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선수들 포상금용으로 사죄를 기부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배당금 문제를 지적하고 이틀이 지난 어제 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선수들을 선수들을 위해서 포상금 써달라면서 사죄 20억 원을 기부한 사실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 TV조선의 이 윤 대통령 발언 관련 단독 보도가 나오니까 이 정 회장이 대통령실의 기류를 읽고서 사죄 기부를 결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대통령 발언은 국민을 하나로 모아준 선수들에게 이 부족한 대우가 아니냐 이런 취지였다면서 정 회장의 사죄 출연에 대해서는 이 사전 교감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초 선수들은 월드컵 성적에 따른 포상금 그리고 아시안 최종 예선 통과 이후의 기여도에 따른 그런 포상금을 합해서 1인당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까지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늘어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정몽규 회장이 20억 원 그 기부로 인해서 1인당 추가로 7천여만 원씩 더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선수 1인당 포상금은요. 최소 2억 8천만 원에서 최대 3억 4천만 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에 정몽규 회장은요.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 내용과 이 결과로서 한국 축구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축구팬과 국민의 큰 용기와 희망을 줬다면서 협회장으로서 선수단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기부를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 현대산업개발회장을 맡고 있는 이제 재벌가 오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뭔가 사제 20억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제 20억은 또 큰 돈이라고 해야 되겠죠. 결국 이렇게 사제를 기부하는 거 체육계에서는 좀 흔히 있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제 그 체육 단체장들 보면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제 기업 회장이 하시는 종목, 그다음에 정치인이 하는 종목, 그다음에 이제 뭐 선수 출신이 하는 네. 종목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일단 정몽규 회장은 일단 이건 처음은 아닙니다. 2018년, 그러니까 2013년부터 대한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2018년도에도 40억을 기부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외국인 감독 선임에 좀 써달라고 40억을 기부했고 이번에 이제 20억을 기부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네, 조금 네. 지나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뭐 기부는 처음은 아니고요. 다른 종목을 비교해 보면 이제 그 기업 회장들이 맡고 있는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따거나 그럴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뭐 지금 기업이 맡고 있는 데가 보면 뭐 빙상, 양궁, 뭐 펜싱, 핸드볼 이런 업체에서는 이런 종목에서는 메달을 따게 되면 일반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체육인들이 회장되기 힘든 부분이 결국엔 이렇게 사제를 해서 뭔가 이게 기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인 회장들의 장점과 또 체육인의 장점이 이런 부분에서 좀 다 나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용산청사 1층 로비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사인이 담긴 대형 사진과 기념품을 전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형 사진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었던 국가대표팀 환영 만찬 당시에 설치한 포토월을 옮겨온 것이고요. 기념품으로는 윤 대통령이 선수단에서 선물 받은 손흥민 선수의 주장환장과 사인볼, 축구화, 유니폼 등이 전시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전시 공간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선수들이 경기에서 골을 넣은 장면과 환영 만찬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대통령실은 월드컵 16강 진출 기념사진과 기념품 등을 전시한 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보여준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월드컵을 마침에 따라서 이제 코치진 선수단 모두 일상으로 복귀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선물하고 물러나기로 한 파울로 벤투 감독이 오늘 조국인 포르투갈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네, 축구협회는 벤투 감독이 오늘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출국해서 모국인 포르투갈로 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직후인 8월 23일에 부임한 벤투 감독, 약 4년 4개월간의 한국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먼저 벤투 감독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Todo o apoio durante mais de 4 anos e deixar também perante o povo coreano um agradecimento. Do ponto de vista desportivo, a Coreia ficará sempre ligada na minha vida, mas obviamente que do ponto de vista pessoal, evidentemente que terá sempre uma grande recordação na minha vida pessoal. 벤투 감독은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을 맡아서 아주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어왔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단일 임기 기준으로는 한국 대표팀의 최장수 사령탑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벤투 감독의 지휘 아래 대표팀은 10차전까지 치른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8경기 만에 본선 진출 티켓을 따냈고요.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벤투 감독 월드컵 본선에서는 조별리그에서 1승 1무 1패를 거두면서 사상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지휘했습니다. 특히 수비진에서부터 차근차근 패스를 전개해 나가면서 최대한 높은 공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축구 방식을 많은 비판 속에서도 대표팀에 이식해서 결국 큰 성과를 냈고 그 결과 포르투갈 2대1 승, 우루과이 0대0 무승부 등
유럽과 남미의 강팀을 상대로도 무작정 내려서지 않고 대등하게 맞서 싸우는 축구를 펼쳐서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이 최종 예선 뒤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재계약 제의를 받긴 했으나 이 계약 조건에 이견을 접히지 못하고 지난 9월 거절 의사를 전했고요. 이번 월드컵 브라질전과 이 16강전 직후에 결별 사실을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당분간 고국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향후 거취를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투 감독 우리 축구 대표단 선수들에게 이제 마지막을 알리면서 눈물도 보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벤투 감독하면 굉장히 좀 무뚝뚝한 그런 표정으로 유명한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16강 진출이 달린 이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동점골을 넣은 베테랑 수비수 김영권 선수가 YTN에 출연해서 벤투 감독님이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이젠 정말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수들이 많이 울었다. 그리고 감독님도 많이 우셨다라고 전했습니다. 대표팀의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도요. 윤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 벤투 감독과 김민재 그리고 황희찬 선수 등 이 선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파울로와 코칭 스태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내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이러면서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수들뿐만이 아니고요. 벤투 감독이 한국에 사는 동안 이웃했던 주민들도 그와의 이별을 또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네, 벤투 감독이 이제 계약 기간에 거주해왔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한글과 이 벤투 감독의 모국어인 포르투갈어로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는데요. 현수막에는 벤투 감독님, 코치님 감사합니다. 벤투 감독님의 이웃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모든 기억이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한국 축구대표팀에 대한 벤투 감독의 애정을 느낀 주민들의 감사 작별 인사였다고 전해집니다. 벤투 감독 우리 축구의 어떤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렸다 이런 지금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벤투 감독의 가장 큰 기여 어떤 점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그 수비서부터의 어떤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에 이렇게 공격하는 것보다는 우리만의 어떤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구사하면서 예전에 어떤 한국식 축구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측면 돌파에 의한 크로스 이런 단순한 공격보다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빌드업을 시키는 그런 축구를 했기 때문에 한국 축구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던 단계를 만들었고요. 이게 축구를 보면 이게 흐름이 있어요. 어느 연도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가 선호하다가 또 어느 월드컵에서는 수비, 또 어느 월드컵에서는 미드필더를 강화하는 이번 월드컵에서도 보면 약간 이제 선수비 후 역수비라는 그런 전술을 펴는 팀들이 이제 모로코라든가 크로아티아가 지금 중요성이 올라간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그 벤투 감독의 축구는 한국 축구가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밑바닥이 됐다. 아직 완성도는 높진 않지만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만의 어떤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벤투 감독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 밤 출국할 예정인 가운데요. 이제 그럼 차기 감독은 누가 될지 여기에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4년 뒤에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할 새로운 감독이 과연 누가 될지 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새 사령탑으로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영웅인 안정환과 최용수, 도쿄올림픽 남자 축구대표팀을 지휘했던 김학범 감독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일단 내년 3월로 예정된 A매치 전까지는 차기 감독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축구협회에서도 고심은 깊을 겁니다. 벤투 감독처럼 4년 이상의 재임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연봉과 같은 비용만을 고려하기보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뚜렷한 지도 철학을 가진 감독을 영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월드컵을 2번 뛰어본 이재성 선수도 새로운 리더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팀이 완전히 바뀌는 걸 경험했다라면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선수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그 차기 감독 후보로 이제 하마평에 올랐던 안정환 축구 해설위원 측이 이거 사실 무근이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안 의원의 에이전트인 모로스포츠의 정재훈 대표에 따르면요. 안 의원이 전하길 나한테 묻거나 확인도 안 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느냐 이러면서 내가 김학범 감독님, 최용수 감독님 반열에 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난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 대표는 안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통화나 인터뷰를 한 적이 전혀 없다 이러면서 대표님 감독이라는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추측으로 하마평에 올리다니 이 당사자와 축구팬,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까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은 근절해야 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부장이 보시기에는 차기 감독 누가 임망합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대한축구협회 분위기는 이번에는 이제 국내파 감독으로 하자. 그동안 이제 외국인 감독이 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외국인 감독한테 의지해야 되냐? 국내파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높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안정환 의원이 나왔는데 사실 안정환 의원은 자격이 안 되는 게 일단은 그 대표팀 감독을 맡으려면 이 자격증 라이센스가 있는데 거기 일단 피자격을 받아야 돼요. 프로페셔널 최고 등급인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 안정환 의원이 최근에 그 자격증을 받는 수업에 응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대표팀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구나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 보여지고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김학봉 감독, 그다음에 최용수 감독. 김학봉 감독은 아시안 게임 금메달도 했고 또 도쿄올림픽 했고 또 이 선수들이 23세 이하 선수들이 지금 이제 차기 4년 뒤 월드컵에서는 이제 주축 선수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군요. 그만큼 선수들 잘하기 때문에 김학봉 감독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최용수 감독은 또 풍부한 이 프로 감독 경험과 이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선수들 장악 능력이 좋기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또 잡을 수 있다. 이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타르에서 마스크 투혼을 펼치면서 16강을 이끈 주역이죠. 또 주장이기도 하고요. 손흥민 선수도 소속팀인 토트넘 호스퍼에 합류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뿔테 안경과 갈색 코트 차림으로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손흥민 선수를 반긴 건 출국장을 빼곡히 채웠던 팬들이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부상 없이 행복 축구를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현장 모습 보고 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팬들을 위해서 손흥민 선수는 도착하자마자 팬들의 사인 요청에 응했고요. 얼마나 사인 요청이 많았는지 40분 동안 사인 공세를 한 탓에 이 잉크가 떨어져서 펜을 교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사인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손을 흔들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빼놓지 않았고요. 자신의 아버지 손흥정 씨와도 포옹을 하고 인사를 한 뒤에 떠났다고 합니다.